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네요. 그리고 10월 달도 어느덧 중순 정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은데 또 이런 날씨도 머지않아서 금방 추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요즘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고 요즘에 제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고, 어떤 컨텐츠를 구상해야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 있지만, 저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또 느끼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오늘도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요. 네, 천천히 컨텐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이제 미국의 빅컷 이후에 조금씩 뭐 중국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 뱅크 오브 코리아도 점점 긴축의 막을 내리고 돈을 풀어내려는 금리 인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38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 3.25%가 됐네요. 이제 슬슬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이 금리 운용에 대한 숨통이 트이고 있죠. 내수 부진, 이제 성장에 보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양적 긴축을 끝내고 양적 완화 쪽으로 QT에서 QE 쪽으로 가고 있는 스탠스 반드시 인지하면서 암호화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중국 역시 이제 또 추가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2조 위안 정도는 그들이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풀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조 위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죠. 38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중국에서 풀어낸다면 글로벌 유동성 장세 더더욱 거세게 불어올 수가 있겠죠. 주말에 코인 장세를 되돌아본다면 뭐 그렇게 큰 상승,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증시만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코인 시장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PBOC라고 하는 The People Bank of China 지표와 비트코인의 가격 지표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슬슬 중국에서 추가 부양책으로 2조 위안을 풀어낸다라는 것,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그들이 충분히 끌어올릴 것이다. 이제 슬슬 세력이라고 불리는 마켓 메이커들이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변환하면서 가격을 올려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미루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처럼 암호화폐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 연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물가지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글로벌 유동성이 풀어내느냐 안 내느냐 이 시기와 굉장히 연관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불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 슈퍼사이클 동시에 병렬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일단 뭐 미국의 대선 이제 뭐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기다렸으면 좋겠고, 또 올해 연말과 내년 1분기에 중요한 타임라인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올해 연말 4분기를 천천히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중하순서 한 22일, 24일 요 정도에 브릭스의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4개국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S가 붙으면서 남아공이 추가가 됐고, 지금 현재 24개국, 뭐 35개국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24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움직임이 범상치가 않죠. 국경 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기 위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말 안까지는 규제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슬슬 정말 암호화폐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0월 22일에서 24일에 있는 브릭스의 정상회담, 우리는 브릭스 페이먼트 안에 어떤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ISO 2002로 포장은 해놨지만 결국에 도매용은 리플, 소매용은 리플과 뿌리가 같은 스텔라 루멘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설계해 놨다라는 거. 아직까지 리플과 SEC 교차 항소를 통해서 시기에 저울질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병렬적으로 한국은행 역시 이제 슬슬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프로젝트 아고라에 참여하면서 전세계 5대 기축통화국과 함께 그들이 설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 하나로마트라든지 편의점에서 예금 토큰, 그 토크나이제이션 되는 결제를 점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CBDC의 세상이 오면 인권이 침해되는 세상이 온다. 정말 이 CBDC가 상용화된다면 기득권이라는 그 세력들이 대중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세상이 온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개인정보 침해라거나 이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많은 연구진이라든지 교수들도 CBDC를 도입할 때 이 프라이버시라든지 익명성 보장 방안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는 논문이라거나 워킹 페이퍼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하나의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LG CNS와 손잡은 Gcrypto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 영지식 증명, 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LG CNS라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한국은행, 금과mon과 같은 그런 공기업과도 협력하면서 비즈니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이 Gcrypto를 창업한 오연욱 기수가 나오면서 한국은행과 지금 현재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를 발급할 때 지금 영지식 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이 Gcrypto가 굉장히 비전 있는 회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과거에 한 구독자님의 초청으로서 스위스 과학의 날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 스위스 취리 대학교 교수진들이 많이 와가지고 실제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 뭐 이런 포럼이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이 Gcrypto 회사의 CEO분이 안 오시고 CTO분 김지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국민대 교수직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LG CNS라든지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과 손을 잡으면서 실제로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이런 선거 있잖아요. 뭐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그런 선거에서도 이 영지식 증명 기술이 들어가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절대 조작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프라이버시는 보장할 수 있는 이 제로 논리지 기술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거든요. 정말 인상 깊게 들었었고 제가 그 세션이 끝나자마자 그 CTO분을 찾아가가지고 영지식 증명 쓰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력을 쓰시는 거냐, 독자적으로 만든 거냐 그렇게 해서 좀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Gcrypto 공식 홈페이지고 제로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이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분이 여기 나오는 이 김지혜 교수님, 최고 기술 책임자, 지금 현재 CTO로 계시죠? 지금 현재 국민대학교 교수로 그대로 재직하고 계시네요. 그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역시나 GK 스나크라고 하는 그 제로놀리지의 원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ZEC라고 하는 Gcash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현재 뭐 리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더니 역시나 Gcrypto 측에서도 리플의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사 또한 이미 발췌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 8월 기사거든요. Gcrypto의 오연욱 CEO가 이렇게 또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리플 XRP가 글로벌 결제 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연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가 수반됐겠죠. 그 중에서도 국경 간 결제 섹터에서는 XRP가 최강자 유틸리티 코인으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이 XRP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는 순간 반드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먼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한 장의 사진만 보더라도 트랜잭션의 숫자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
굉장히 현저하게 낮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쓴다 한들 소액 결제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 정말 그 수조 달러의 트릴리언 마켓이라고 불리는 하나로는 경단위가 넘어가는 스위프트 시장 캐파는 리플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브릿지 통화로 XRP가 소각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중요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AI와 CBDC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가 받아들여지기 직전의 단계, 우리는 지금 현재 과도기의 시대를 살고 있죠. 정말 이 CBDC와 프라이버시 양립이 가능할까요? 저는 반드시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AI 시대, 블록체인의 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직업이 로봇이나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인간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좀 불편한 진실도 있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 블록체인과 AI가 들어옴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고 빠른 시대, 결제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시대, 이 데이터 투명성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점령을 완료했고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서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자라는 것이겠죠. 실제로 최근까지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죠. 전세 사기 역시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을 입히면서 완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단국대 교수가 이렇게 말하죠. 은행, 정부 등과 연계를 통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게 되면 계약의 이행을 자동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전세 사기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전세 사기액의 피해액은 2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기당할까봐 전세를 구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지금 이 사태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본다면 이 블록체인 시대가 좀 하루빨리 와가지고 토큰화가 되고 결제가 암호화폐, CBDC,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면서 수수료도 굉장히 좀 절감하는 시대, 그리고 사기가 없이 투명하게 거래되는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한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물론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이 시기에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계속 홀딩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열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리플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최근에 이 비트노미얼의 움직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였죠. XRP 선물을 출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정을 하면서 이제 진짜 뭔가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문까지 나오면서 XRP에 대한 달러 퓨처, 이 선물 거래에 대한 상장을 준비하고 있구나. 비트노미얼이 먼저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제 슬슬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준비하기 위해 선물 시장이 먼저 사전에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SEC에서 비트노미얼 너네 XRP 선물 시장 출시하려고 하던데 너네 그거 증권이야, 그러면서 앞길을 가로막았었죠. 이에 질세라 리플사가 SEC에 교체 항소를 한 것처럼 이 비트노미얼 역시 SEC 너네 너무 과도한 개입이다, 선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또한 소송을 제기하겠다, 맞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현재 XRP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그들끼리 이거 증권이야, 증권 아니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겠죠. 계속적으로 이런 공문이 발행이 되면서 SEC와 리플사가 싸우고 있고요. 또 SEC와 비트노미얼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뭐 그들끼리의 싸움, 저는 개인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젠가는 왔다 갔다 시계에 저울질하면서 결국에 리플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시대는 올 것이다. 그 시간 문제일 뿐이지 리플이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임원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체 항소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정말 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들은 개미털기를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런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1월에 러시아가 국경 간 결제에 대해 암호화폐를 활용한다. 그리고 10월 중하순에는 또 브릭스의 정상회담도 있고요. 이제 정말 리플사에서 RLUSD 출시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막대한 양의 RLUSD가 주조가 되고 있고 이제 공식적인 출시만 남아있는데 이러한 시기들이 4분기에 좀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RLUSD의 출시로서 XRP가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XRP 레저 위에서 RLUSD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브릿지 자산으로서 XRP가 가스료로 소각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급등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들의 소송의 시나리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임스 세이파트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 또한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출시될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그들끼리 끌어올리는 시기와 좀 연관성, 하나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 본다면 뭐 옵션 거래라든지 선물 거래, 현물 거래, 레버리지까지 나오면서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기술회사 젠3의 CEO죠. 샘슨 모우 역시 2025년 1분기를 가리키면서 그때까지 불장 사이클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XRP에 대한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았죠. 좀 지칠 수 있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SEC의 항소 또한 충분히 기각될 수 있는 시나리오, 혹은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되면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바로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더 나아가서 FIT 21 법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의미 없어질 수 있는 포텐셜 또한 열어두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승리는 리플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